되고 있는데. 갑자기 왜 꺼졌지 방금? 사람들이 제일 좀 힘들고 공포스러울 때가 언제지? 자기가 죽을 걸. 제일 불안하고 힘들 때. 자기가 질 걸 알 때? 질걸? 물론 그럴 때도 그럴 수 있지만 봐봐,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 그렇게 가끔씩 불현듯 그렇게 좀 공포 내지는 우울한 감정이 들 때가 있지 않나? 가끔 예를 들어 또 시험을 망치거나 또 시험이 얼마 안 남았거나 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게 돼. 사람들은 자기가 한없이 바보 같기도 하고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니들은 혹시 뭐 있는지 모르겠다만 하여튼 선생님은 그런 경험을 가끔 해. 근데 적어도 너희들한테 나눠준 그 노트를 니들이 좀 정성껏 하나씩 조금씩 채워간다면 흔들리지 않는 너희 것이 그 노트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불안하거나 그렇게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느낌은 안 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그 노트 얘기를 한 거고, 꼭 공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너희들이 정서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좀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힘들 때 그 노트에다가 너희들의 그 상태를 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일단은 뭐 그 노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그런 거야. 너희들이 공부한 내용이 너희들 노트 속에 있고 그 노트를 너희들이 항상 가까이 하면서 그 노트를 좀 더 발전적으로 꾸며가고 발전적으로 너희들 자신을 키워가듯이 그 노트를 좀 키워가라는 뜻에서 그 노트를 나눠준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너희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마다 다 그 이야기를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 달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나 같은 경우는 좀 어리지만 어림에도 불구하고 제법 선생님이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정리를 했어.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너무 성글게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돼 있지 않고 좀 예를 들어서 방 청소를 좀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책꽂이부터 시작해서 옷장, 침대 위까지 다 반듯반듯하게 이불도 잘 개놓고 정리를 해놓고 청소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상도 그냥 또 책꽂이도 삐뚤빼뚤 책상 위도 그냥 대강 책들 막 엉성하게 정리해가지고 정리 다 했어요. 이불은 뭐 개지도 않고 한쪽으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다 나름대로 달라. 정리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미나처럼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했을 때 긍정적이지만 할 것 같지만 의외로 부정적인 부분도 되게 많다고.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측면에 대한 그런 조언을 선생님이 해주려고 그 노트를 쓰라고 한 거니까 분명한 건 니들이 많이 알건 적게 알건 간에 니들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야. 알겠어? 그 노트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이 조금 그 노트와 관련돼서 또 얘기를 해주면 너희들한테
아무도 훔쳐가거나 아무도 어쩔 수 없는 너희들이 재산이 되는 그런 노트가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커도 돈이 없어서 힘들어지거나 또 혼자 외로워지거나 할 일이 없게 만들어줄 노트이기도 해. 그 노트. 노트 얘기는 이제 그 정도 하고, 너네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를 아는 사람? 들어는 봤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요즘. 성냥 하나 팔아요 그거 한다. 응? 성냥 하나 팔아요 이러면서 파는 거. 그게 끝이야? 성냥입니다. 성냥팔이. 니네는 그 동화책을 안 읽었니? 읽어는 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다음에 근데 지금 책을 그냥 안 그다음에 지금 졸려가지고 기억이 좀 그럽니다. 아니 얘들아 봐봐, 어떤 걸 내가 어떤 책을 봤다고 하면 그 본 책의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가 그걸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몇 년 지나면 까먹지 않아요? 본지 근데 몇년 내가 볼 때는 몇 년 지나서 까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년이 지나, 아니 몇십 년이 지나도 안 까먹는 사람이 있어. 그 차이는 뭘까? 그 책의 이해도랑 인상 깊. 응? 그 인상 깊게 본 거. 인상 깊게 본. 근데 사실은 지금 모건이가 얘기했듯이 이해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봐. 근데 봐봐, 니들이 다 똑같은 시간을 살잖아.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24시간 동안 니들이 하루를 보내면서 그 하루를 정말 인상 깊게 그 시간들을 아주 의미 있게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거의 한 반은 자는 듯이 멍하니 있거나 별로 크게 너희들의 정신을 모으지 않고 그냥 보내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데 그 24시간 동안 뭔가 정신을 모아서 집중을 하고 그 뭔가 의미 있는 방향성으로 너희들의 시간을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예를 들어서 성냥팔이 소녀라고 내가 선생님이 얘기했으면 간단하게 그런 거잖아. 한 성냥팔이 소녀가 있었는데 아주 추운 겨울날 성냥 사세요 하고 다녔는데 뭐 잘 팔리지도 않고 굉장히 추웠는데 어느 집 옆에인가 이렇게 해서 그 아주 따뜻하고 아주 좋아 보이는 그 어느 집이 아니었지. 그래서 성냥을 팔다 안 팔려가지고 교회인가 어디로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성냥을 하나 켰을 때 그 성냥불이 그 따뜻한 집으로 변하고 또 그게 꺼지고 또 하나 켜니까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고 또 하나 켜니까 아주 뭐 멋있는 그 공간들이 나오고 그렇게 됐다는 게, 난 사실은 너희들도 다 성냥 한 값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 하루를 성냥이라고. 하루라는 성냥을 니들이 받았으면 그걸 켜서 정말 아름답고 따뜻하고 의미 있는 불빛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냥 그냥 하루 피면 금방 불이 좀 붙었다가 금방 다 타들어가고 없어지잖아. 그런데 하루를 의미 있게 성냥팔이 소녀가 킨 성냥처럼 온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고 니들의 인생을 따뜻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성냥으로 니들이 똑같은 24시간을 보내더라도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선생님 맨날 강조하지만 정성껏, 그 다음에 성실하게, 그 다음에 의미 있게 그 시간들을 채워가려는 노력들이 너희들의 하루라는 성냥을 정말 밝고 환한 너희들의 미래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시험 끝났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자 해가지고 별 생각 없이 놀고,
심지어 센터에 와서 공부할 때도 별 생각 없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왔다가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뭐 기억나는 것도 없고 뭐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갔다 왔네 이 정도로 끝나버리잖아. 그러지 말고 여기서도 뭔가 니들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려고 뭔가 가치로워지려고 그런 노력들이 너희들 눈 속에 너희들의 행동 속에 너희들의 머릿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근데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좀 그런 쪽에 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되게 가치롭고 존엄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하루라는 성냥을 그어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상태로 너희들의 인생을 바꿔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냥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낭비해버리면 나중에 진짜 춥고 힘든 시절이 왔을 때 너희들한테 옆에 너희들을 지켜줄 만한 게 아무것도 안 남게 돼. 그러니까 조금 진지한 자세로 조금 임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학교 가서 하는 일, 집에서 있는 일, 센터에 나와서 하는 것들 자체가 그냥 너무 일상적이고 그냥 편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말고 좀 제발 오늘은 좀 더 의미 있게. 그리고 봐봐, 모건이가 이번 시험에서 그 제일 좀 기초반에서 이제 중급반으로 이름 모자이크. 파스칼반으로 뭐 페르마까지는 못 갔지만 파스칼반으로 이렇게 성환이 올라갔대. 페르마가 있대. 근데 제일 높은 반은 뭐야? 네? 제일 상위권 반은 뭐야? 저 상반이라요. 우리는 오일러 파스칼 페르마. 근데 제가 완전 오일러였다가 제가 오일러 파스칼. 오. 그러니까 이번에는 파스칼 페르마. 아니면 그러니까 페르마 한 번에 갔을 수도 있고. 페르마라니까. 아니 그러면 좋죠. 그게 제 목표긴 하지만. 좋은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선생님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니까. 근데 봐, 야, 너 바로 바로 페르마로 가고 싶어. 가고 평생 싶어요. 가기 싫어. 가고 싶어요. 그리고 참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는 내가 뭐 한두 명한테는 얘기한 것 같은데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곳은 이미 서울대 이상이야. 니들은 이미 서울대 이상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서울대를 굳이 가려고 할 필요조차도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니들이 여기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학습이든 매너든 품격이든 그거를 갖추어 주지 않아. 쉽게 말하면 니들이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한들 하버드에 갔다 한들 하버드에서 주는 교육과 그 레벨을 니들이 너희들 것으로 만들 수 없어. 지금 단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SNC는 너희를 받아주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어? 실체는 하버드나 서울대보다도 훨씬 뛰어난 교육기관이지만 너희들을 나름대로 성장시켜서 높은 레벨 수준의 지적인 역량과 사회적인 인격적인 품격을 갖추는 사람들로 길러주려고 하고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가 여기 나오면 수업 방식도 그렇고 어떤 그 공부 내용에 접근하는 방식도 그렇고 굉장히 일반적인 학원이나 이런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야만적인 방법으로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않아. 핵심을 찍어서 전달하려고 하고 심지어 너희들이 막혀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치열하게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그런 측면에서 너희들은 이미 서울대 이상에 다니고 있는 프라이드가 니들 마음속에 있어야 돼. 진실로.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그리고 니들이 여기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고3을 보낸다고 하면 서울대? 무조건이야. 서울대 합격 못하면 서울대에 못 들어가면 선생님이 책임져 줄 거야. 니네 인생을 다. 여기 다녀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는 부분에 그래도 50% 이상만 너희들이 따라오는 레벨만 돼도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건 문제가 안 될 거야. 그거 하나는 선생님이 확실히 보증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니네는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에 몇 퍼센트를 따라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공부적인 측면도 그렇고 생활적인 측면도 그렇고 분명히 번번이 선생님들이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면 그거를 너희들이 따라 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노력은 과연 몇 퍼센트냐고. 만족할 만해? 응? 그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 반성해야 되는 거야. 아직 너희들한테는 나름대로의 기회가 충분하지. 충분해. 그렇지만 니들 나름대로 조금 스스로의 품격, 스스로의 프라이드, 자존감, 스스로의 자존심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함부로 가볍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알겠니?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뭐 노트에 대한 얘기 잠깐 했고 너희들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이제 10월이 시작이 됐잖아. 그러니까 올해도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니들도 좀 이제 미나도 내년이 되면 이제 시험이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 그래도 제일 세상이야. 기대되는 미나. 유망주. 아니야 난 네가 더 기대돼. 뭐요? 네가 사실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 뭐. 발전 possibility. 그래. 아 선생님 저 제 이름 모자이크 쳐주세요. 이 정도 처리해주세요. 하자. 끝. 구독과 좋아요.